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 시장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 주식시장도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네. 올 들어서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이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한 올 들어서만 25%, 코스닥은 30%가량 지금 하락해 있거든요. 네. 물론 하락의 배경은 다양합니다만 그중 하나가 외국인들의 이탈이고,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300원에 와 있거든요. 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는 어찌 보면 치욕적인 사건의 빌미도 환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외환시장 동향 그리고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또 어제였나요?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최고라고 하면 좋은 건데 환율이 최고치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1달러를 우리 돈으로 얼마로 바꿔줄 수 있는 거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의 값어치가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1달러에 1,300원이니까 1달러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1,100원이나 1,200원 주면 됐던 게 이제는 1,300원을 줘야 하니까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거고요. 결국 우리에게는 손해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1원까지 올랐고요. 예. 마감은 1,309원에 했습니다. 오늘 이게 조금 내려가서 1,300원 정도에서 끝났어요. 1,300원, 1,350전에 마감을 했거든요. 예. 최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건 일단 미국의 달러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던 미국이 이제 양적 축소, 이른바 긴축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금리도 확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을 산다거나 달러는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는 강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달러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른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산출해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전 세계 주요 통화 6개하고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지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 5년간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80대 후반에서 90대 중반을 오가거든요. 달러 강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90대 중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정상화로 내려가면 80대 후반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요. 네. 어제 오늘은 지금 107, 106 정도거든요. 이 지수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근 20여 년 만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 상황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면서 주가도 좀 빠지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원화 약세가 나오니 또 외국인이 더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이걸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네. 달러로 환전한다는 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달러 값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약세가 나오는데 이 원화의 약세가 나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은
설령 주가가 오른다고 한들 원화값이 이렇게 약해져 버리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자칫 손실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주식을 서둘러 또 팔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17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예. 물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더 약세를 보이고, 이게 또 반복되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즘 이제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위기가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절대 없다 이런 표현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때와 사정이 좀 많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외환보유고 상황이 그때와 매우 큰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이게 세계 9위권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외환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3조 1,197억 달러나 가지고 있고, 예. 일본도 중국 다음으로 2위인데 1조 322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가끔 그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워낙 이렇게 많이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위기가 와도 일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사실 전 세계에 조금 있죠. 그래서 엔화가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일본, 그 다음이 스위스 정도고요. 주변국으로는 대만이 5,451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가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8위인데요. 예. 4,51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 때하고 비교하기에는 든든한 외환 보유고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물론 최근 무역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 강화를 위해서 당국이 달러를 시장에 일부 매도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4개월 연속 좀 줄어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규모 면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말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그 당시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커져 있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IMF를 걱정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다른 나라들 외환 보유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환 네네. 보유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기준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1953년도에 IMF가 권고한 외환 보유액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라 이거거든요. 예. 적정 외환 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 지급액, 그러니까 상품 수입액하고 대외 서비스 지급액을 합한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1999년도에 앨런 그리스판하고 바블로 기타도라는 학자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3개월치 경상 수입액에다가 유동외채까지 더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유동외채라고 하면 단기외채 100%와 1년 정도의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합한 걸 얘기하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2004년도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3개월치 경상 수입액 플러스 유동 외채 플러스 외국인 주식 투자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만약에 외환 보유로 갖고 있으면 적정하다, 이렇게 권한 게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1, 2, 3에서 뒤로 갈수록 좀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인 BIS 권고 사항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 4,9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면 적정하거든요. 네. GDP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4,382억 8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우리가 최고치 찍었을 때가 한 4,900억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외환 보유고 수준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한 70%가 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은 게 또 외환보유액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서 일본 얘기한 것처럼 예. 대외 환경이 갑자기 약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무역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보통 금융당국이 좀 개입하지 않나요? 개입합니다. 시장에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칫 공개적으로 했다가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외환당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자금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는 이 외환자금과의 사무관이 세종시 청사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 위에 지휘 라인을 통해서 빨리 보고를 해서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사실 행동을 직접 하고요. 은행들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하거나 사들이는 행위를 한국은행이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국제국 외환시장팀 여기가 이제 주로 외환 당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달러 강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에다가 달러를 좀 풀어주는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외환 보유액은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달러고요. 미국 국채도 있고요. 그리고 예. 금도 보관하거든요. 네네. 이 금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는 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의 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영국의 영란은행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군요. 우리가 돈을 전부 집에 안 가지고 있고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영란은행에 맡겨놨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영란은행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은행에 금들을 대부분 맡겨놨어요. 네. 근데 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은행 지하에 가면 이 금괴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철장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해요. 네. 1번부터 몇 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한국은 7번일 수 있고 8번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금을 팔아서 어디로 갔다 그러면 1번 창살에서 11번 창살로 금을 실제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재밌는 사실도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 환율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딱히 그 달러 강세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달러 강세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예. 당분간은 원화의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걱정이네요. 자, 경기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